안녕하세요. 윤도현 법무사입니다. 오늘 또 운전 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무사와 부동산 등기입니다. 법무사와 부동산 등기, 당연한 내용이죠.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를 한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집을 한번 사보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부동산 등기는 정말 누구의 업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동산 등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옛날에는 우리가 뭐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옛날에는 소유권, 물권 변동은 의사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땅 문서가 중요하다 이런 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이 집을 넘기기로 그냥 약속을 하면, 계약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문서 주면 집이 넘어가는 게 맞았죠. 그런데 1960년도에 이제 고민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의사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성립요건주의로 변하게 된 것이고, 성립요건주의. 한마디로 의사만 가지고는 이제 물권 변동이 되지 않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는 1960년부터 등기 제도가 여기서 이제 시행이 되고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문맹률도 엄청 높고. 그래서 법무사가 이제 1900년대부터 법무사 제도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법무사가 이제 등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법무사에게 이제 등기 대리권이 주어지고 등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고유의 업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입니다. 그래서 뭐 매매라든가 상속, 증여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부동산 등기의 종류겠죠. 그래서 과연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자격사를 뽑는 시험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시험 보는 유일한 전문 자격사는 법무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서 보시면 1차에도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고 또 2차에도 부동산 등기법을 논술로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해보면,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매매만 생각하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뭐 절차적인 거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민법 지식도 필요하고 다양한 집행 지식,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어우러져서 등기라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내용,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학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가장 깊고 넓게, 거의 뭐 가장이라는 말도 좀 우스운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 등기법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자격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해 보면, 부동산 등기가 간단한 게 아니구나. 맨날 하는 그런 매매, 단순히 신청서 쓰고 서류만 작성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또 깊이가 있고 또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보면 정말 무슨 등기법이 제일 까다로워요. 특히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민사소송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절차가 상당히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암기를 하는 것도 좀 어렵고, 부동산 등기법이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기본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1500페이지 이상입니다. 거의 민법하고 두께가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방대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험 과목에 속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뭐 법무사가 되면 뭐 부동산 등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왜냐면 워낙 시험 볼 때 공부를 많이 했고, 물론 신청서 쓰는 것도 2차 시험에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자격사는 전무 후무하다 할 정도로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유일한 전문 자격사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아마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에 거의 뭐 신청 점유율이 거의 99%였을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세상이 변해서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가 나와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85% 정도를 법무사가 대리해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셀프 등기 비율이 많이 약 높아지고 있지만 500m 앞 법무사에게 50km 좀 신호 의존하고 위반 있는 과속 단속 경향이 강하고, 구간입니다. 제가 이제 법무사를 하면서 이제 보면 부동산 등기법이나 예규 같은 것을 이제 제정하고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법무사가 거의 뭐 부동산 등기법을 법무사가 거의 다 만들다시피 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거의 뭐 법무사가 다 하는 거죠.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등기 제도를 발전시키고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부동산 등기를 상당히 법무사들이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단편적으로만 보면 뭐 매매, 여러분들은 거의 뭐 소유권 이전하는 거, 집 사고 파는 거, 이때 잠깐 중개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법무사를 직접 만나지도 못하실 경우가 대다수겠죠. 사실은 잠금일에 중개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직접 만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법무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만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지금 일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그렇죠. 좀 편법적인 방법으로 많이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등기법이 정말 등기가 다양한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등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를 애초부터 시작하고 그 제정과 또 개정, 또 발전에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최고의 또 전문 자격사로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유일한 자격사는 법무사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시험 보는 자격사가 법무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그냥 아는, 부동산 등기가 뭔지를 아는 자격사는 법무사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아시고 등기를 할 때는 법무사가 정말 등기법을 깊이 있게 공부한 자격사고,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격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법무사가 등기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등기 신청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직도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